여러분 주식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꿀 사고 체계를 바꿔드릴 영상이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랄게요. 사고 체계 자체를 못 바꾸면 여러분의 계좌는 평생 달라지지 않아요. 대중의 심리 상태, 코로나 팬데믹 때 부정 그리고 포기, 악플이 판을 칩니다. 부정론이 득세해요. 하지만 고점에 다가갈수록 긍정, 희망, 선플이 판을 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떨까요? 부정론이 득세하고 악플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자, 실제 주가가 바닥을 친 이 시점, 이때 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이 어땠을까요? 이때 평소에는 잘 없는 악플들이 몇 개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악플도 아니고 그냥 진심 어린 부탁이었어요. 상승효과님 제발 사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개미들 계좌 다 녹습니다. 이런 댓글이 달린 걸 보고 제가 마음이 좀 아팠는데, 악플이나 비아냥대는 댓글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댓글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제 심리, 제 본능대로 이야기를 드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사지 마세요. 그리고 더 떨어지면 사든가 아니면 지금 파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 저도 무섭고 공포스러웠으니까.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주식 투자는 본능과 심리로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본능과 심리대로 했다가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게 주식 투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래서 그 반대로 했을 때 그나마 수익을 볼 확률이 올라간다.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때쯤 들어서 굉장히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본능과 심리와 반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구독자님의 댓글을 보고 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내가. 하지만 물론 이렇게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반등을 하긴 했죠. 지금 이때보다 더 많이 올라가긴 했죠. 지금 이만큼 올라왔는데, 물론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저도 제가 7월부터 반등이 있을 거다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건 제가 운이 좋아서 그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진 것 뿐이지, 저도 언제든 저의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중요한 건 증시를 맞추느냐 틀리느냐가 아닙니다.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내가 투자 결정을 했는데 내가 틀렸다, 내 시나리오가 틀렸다면 거기에 대응할 전략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틀리거나 맞추거나 상관없습니다. 내 투자 판단이 10번 중에 6, 7번만 맞으면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댓글, 오히려 악플들이 아니라 그런 진심 어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탁의 댓글을 보고 나서 제가 고민도 많이 했지만 여기가 진짜 바닥권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이 되면은 사람들은 내 계좌에 있는 마이너스만 생각을 해요.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상황, 정황, 주식시장에 돌아가는 원리와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손실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매몰이 돼요.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워지죠? 41년 내 최고의 인플레이션이니 경기 침체가 올 거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떠돌고 있죠. 게다가 마이너스는 계속 커져요. 커지다 못해서 지금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아. 그럼 이런 마음이 들죠. 지금이라도 사는 것을 멈춰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만 손절하자. 근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여지없는 바닥이었어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다른 건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 때 오히려 지금이 바닥이다, 바닥일 것이다, 저는 의도적으로 반대로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실제 이 당시에 어떤 기사들이 언론에 나왔었는지 그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 2009년 증시가 최저점 바닥을 찍을 때예요. 이때 대표적인 긍정론자 피터 린치마저 낙관론에서 비관론으로 돌아섭니다. 피터 린치마저 낙관론 사라지는 미증시, 미실업률 25년 만에 최고치, 뉴욕 증시 혼조세, 미증시 낙관론자조차 아직 주식 살 때 아니다. 미국 고용 부동산 내년에나 회복, 증시는 올 2, 3분기가 바닥. 3월 9일이니까 1분기죠. 이때가 바닥이었어요. 하반기쯤에 바닥이 올 것으로 예상을 다들 했던 거죠. 그리고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는 어땠을까? 증시 또 급락, 코스피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 통화 수합 누른 코로나 공포, 한국 증시 또 급락, 뉴욕 증시 바닥은 S&P 500 1800선까지 하락할 것이다. 미 증시 청산 가치도 못 미쳐, 기업 74%, PBR 1배 미만. 여러분, 이런 기사들이 시중에 떠돌아요. 근데 이런 기사들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과연 대중과 반대로 가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가 들기 때문에, 공포가 조장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런 기사들, 공포가 최고조에 달한, 버티다 못해서 이거 진짜 무섭다, 이제는 진짜 더 떨어질 것 같다, 더 폭락할 것 같아, 여기서 반토막 또 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진짜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6월 16일 날 증시 최저점에서는 어떤 기사가 떴을까?
경기 침체 공포에 미증시 휘청, 월가 더 떨어진다. 경제 대공황, 신호탄, 글로벌 증시 가상화폐 대폭락, 안도렐리 마감, 침체 우려 급부상, 세계 증시 일제 급락, 침체 공포 뒤덮은 뉴욕 증시 다우 3만선 붕괴, 다우지수 3만 붕괴, 17개월 만에 글로벌 투자자들 증시서 돈 뺐다. 금융위기 이후 최저. 기조가 똑같아요. 연중 공격적 금리 인상에 미 경기 침체 우려 확산. 소비자 물가 9.1% 상승. 41년 만에 최고치 찍었다. 공포의 극한이죠?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증시가 더 떨어지고 주가가 더 빠질 것 같아. 속수무책 환율 1320원 뚫렸다. 미중 악재 겹치며 급등. 환율 1300원 넘고 나서 무조건 환율은 1300원 아래로 하락 안정화 될 거다. 고점 찍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환율이 1300원이 깨졌었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 현상 자체로만 본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시는 현상을 앞서서 미리 반영해서 움직입니다. 이런 기사들로 증시가 가득 찼다는 것. 이미 증시는 6개월 앞을 내다보고 미리 지금 반등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 영상 못 보신 분은 꼭 보고 오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공포는 언제나 힘들고 공포스러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공포의 극한 한가운데 공포가 최고조에 달하고 언론이 난리가 날 때 이때가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 여러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주가가 폭락을 할 때 부정과 공포, 기사, 전문가 의견들이 다수 의견이 돼요. 이런 의견들이 곧 나의 의견으로 바뀝니다. 그런 얘기, 유튜브 의견을 계속 듣다 보면은 쇠뇌가 되거든요. 그 사람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 돼요. 근거나 이유는 전혀 개입이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지인들, 직장 동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이럴 거니까 이렇게 할 거야. 지금 주가 더 빠질 거야. 게다가 상황, 인플레 정점, 유가, 전쟁, 환율, 경기 침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기사도 막 폭락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부터 반토막이 또 날 거라는 이런 기사가 나요. 당연히 폭락론자들의 의견이 내 의견이 된 상황인데 이렇게 상황조차 안 좋으니까 그 의견은 더욱 확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증시의 역사다. 잘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기회가 상승장에 왔을까요? 하락장에 왔을까요? 물론 상승장이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은 하락장에서 바닥에서 주식을 샀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위기는 언제 올까요? 하락장에 올까요? 상승장에 올까요? 상승장 끄트머리에 물린 사람들이 위기를 맞는 거예요. 하락장이 왔을 때마다 주식을 샀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은 저점 주가가 폭락했을 때 주식을 사서 비싸질 때 판 사람들이지 상승장 꼭대기 고점에 사서 지금 손절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증시 저점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지 않고 더 빠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지만 주가가 그냥 이렇게 계속 빠질까요? 이런 건 없어요. 지금 팔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근거, 팩트, 환율, 유가, 인플레이션 피크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반드시 지금 6개월 뒤에는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 기조, 긴축 기조도 나아질 수 있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 반등을 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떨어지더라도 지금 사 모으면 수익 구간으로 접어든다는 거죠. 물론 유튜버들은 자신의 관점, 시나리오를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나 다른 유튜버들이 여러분의 재산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다른 유튜버들의 말을 듣고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고, 대신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정황, 상황, 본능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팩트, 근거를 가지고 투자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뇌피셜로 그냥 사라고 말씀을 드린 걸까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모든 근거가 다 있어요. 제가 6월달까지 기간 조정이 일어났다가 왜 7월달부터 반등이 일어날 것 같다. 몇 달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지 근거를 다 말씀드렸죠. 그 근거와 팩트를 보고 여러분이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도 아니고 저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근거가 있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거기 베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팅을 했을 때 그게 틀렸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수단만 마련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따라는 가는데 그 사람의 시나리오를 따라는 가는데 그 시나리오가 틀렸을 때 대응 전략이 전혀 없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나 우리는 지수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닥을 맞출 수 없어요. 꼭지도 못 맞추죠. 그래서 공포스러울 때 사서 환희에 팔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큰 손실 안 보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공포스러울 때 수량을 늘리고 그리고 환희에 차 있을 때 수량을 줄여가고 다시 공포스러우면 수량을 늘려가고 이것만 반복해도 된다는 거예요. 난 그냥 사고 팔기를 안 한다. 장기 투자자다 한다면은 이렇게
공포스러울 때, 조정이 깊어질 때마다 수량을 늘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모아가면 되는 거예요. 트레이딩을 못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꽃은 공포의 한가운데서 핀다. 주식으로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은 다 위기에 주식을 사서 수익을 봤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 이때 반등을 했을 때 그 영상을 올렸어요. 인간지표 때문에 삼성전자 바닥 신호가 나왔다. 이 영상을 이때 올렸었는데, 물론 이렇게 단기 바닥이긴 했지만 이때도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렇게 인간지표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제가 이번 바닥 때 여러가지 댓글의 분위기를 많이 보고 나서 여러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도 했어요. 저도 증권사 말고 그냥 일반 다른 개인 유튜버들처럼 현상에 대한 설명이나 아니면 기사 같은 거 읽어드리거나 그런 것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방식이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저의 모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의 의도 파악을 못한 상태로 썸네일이나 제목 혹은 영상의 일부만 보시고 판단하는 분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의견이 틀렸을 때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 분들의 의견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의견과 근거만 보고 내 의견과 비교해서 맞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의견 듣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이러이러한 근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라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고기 잡는 방법을 익혀서 스스로 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의견만 듣고 그것만 보고 판단한다면 여러분도 잘 될 수가 없고 저도 잘 될 수가 없어요. 상생효과TV 구독자분들이라면 저의 생각과 의견을 잘 이해해 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심리적인 부분, 원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드리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저도 항상 의심을 합니다. 공포스러울 때 지금 내가 팔아야 될 시점인가? 지금 내가 사야 될 시점인가? 내가 혹시 본능과 심리에 속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환희, 상승장의 한가운데서는 지금이 내가 팔아야 될 시점은 아닐까? 지금 점차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환희에 차 있고 돈을 번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혹시 조심해야 될 시기는 아닐까?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으로 반대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우리의 심리가 반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행히 반등장이 찾아왔는데 이 반등장이 어디까지 갈지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여러분들도 투자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이 기회에 계속 공부를 많이 하시고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해보고 근거를 찾아가시는 그 연습을 계속 좀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오는 9월 7일 수요일날 신세계 본점에서 신세계 아카데미 오프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임 자체가 어려웠었는데 코로나 이후 첫 오프라인 모임이니까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좋은 시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투자 공부 계속 꾸준히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